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갈라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남편하고 오늘 하루를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오는 그날을 천국이 되게 해주셔요. 자, 우리 마지막 이야기 아직 남아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들어오셨을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후로 한 8개월이 지난 후부터 아기 보러도 오고 영상통화도 하고 생활비도 보내줬어요. 8개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아기랑 함께 밥 먹으러도 가고 이번 달에는 가족 온천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남편과 잘 살고 싶어요. 첫 이혼도 얼떨결에하게 됐는데 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또 이혼할 수는 없어요. 남편과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제 맘에 소망과 꿈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 딸도 2년여의 눈물의 기도로 기적같이 주신 딸인데 남편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잘 찾아오셨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보통 벌써 한 1년, 2년 넘게 일어나는 일인데도 메시지 보내주시고 남편과 함께 같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당신도 참 착한 사람이네요. 네. 이 두 사람이 다 마음 바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살아온 방법이 당신은 삶의 지혜가 없고 이분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정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걸 해보질 않았어. 그래서 엄마라는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어떤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패턴으로 배워왔나 봐요. 그래서 안 나가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죠? 뭘까요? 맛있는 걸 차려줘. 맛있는 걸 차려주고 또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상대방을 좀 알아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네네. 남편은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아유, 애가 어저께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잘 풀었어. 아빠 찾더라.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아빠 찾더라 한마디. 좋다. 갑자기 아빠 하던데 이렇게. 거기에 남편이 확 그냥 그쵸, 뭔가 자기도 아빠 소리 들으면서 뭐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보 나 이렇게 했을 때 애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 생각나더라. 그쵸? 근데 여성분이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신 이유가 일단은 한 번의 이혼 때문인 건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게 가장 큰 것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도 큰데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혼이 두려워서. 또다시 이혼할 것이 두려우니까 이혼을 안 하려는 생각에 들어와라만 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나 2번 이혼은 없어. 왜 그런 거죠. 근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남편도 밖에 나가서 사는 게 뭐 좋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애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나와서 사는 거는 이게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정신병자 아니라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정신병자도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짜 잘 살고 싶으시면 남편을 좀 공부해 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남편하고 오늘 하루를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오는 그날을 천국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지나간 이야기 끄집어내지 마시고 어머니 얘기 말하지 말고 당신이 돈을 늦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고마운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이혼하신다 그러면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남편이 생활비 보내나 보죠. 그렇죠? 남편이 밖에서 책임과 의무, 남자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남편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삶의 지혜를 좀 얻으시면 좋겠고요. 네. 전문가한테 볼멘 소리는 가서 마음 푸시고 그리고 지혜를 좀 얻어 갖고 오세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일방적으로 잘해보는 거. 근데 이것은 1년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아끼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이번 주에는 무엇으로 남편을 낚을까요?
그래서 남편을 물고기 낚듯이 한번 이렇게 낚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혼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시어머니와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시어머니가 지금 전화를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대해서는 이게 직접 자기가 해결하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그런데 문제를 풀어주는 아들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만약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떼어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당연하게 이 어머니 당신한테 전화할 겁니다. 당신이 이 어머니를 조금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더 큰 문제를 얘기하세요. 어머니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나 잠 못 자서 난리 날 것 같아요. 어머니 나 소화가 안 되고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나 병원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애들 좀 봐주세요. 어머니 나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남편으로 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 이거 어머니가 녹음하셔야겠다. 아야야야 네 일은 네가 해결하라. 그리고 얘는 전화만 하면 지 문제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전화 올 때 이제 안 받으시는 거지. 또 하나 이 집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자감충들만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자들만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자감충, 아들도 자감충. 오전자전. 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날 좀 보소 할 수는 없어요. 아우 그러면 내가 잘못 결혼하셨네? 맞습니다. 결혼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신이 또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결혼이니 네. 그 값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이혼하고 싶지 않으시고 잘 살고 싶으시면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 좀 네. 생각하시고 남편한테는 내 사람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좋은 얘기 어머니는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작업 이렇게 하시면서 와, 진짜 현실적인 하시면 조언이네요. 좋으실 것 같아요. 하기야 그 시어머니도 아들하고 비슷해서 회피형이야. 네, 맞아요. 귀찮은 일 생기면 그냥 딱 절대로 안 네. 합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잘 그걸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목 졸랐던 거, 폭력적인 성향. 저는 제가 이제 결혼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목 조르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갈라설 것 같아요. 변호사한테 바로 전화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니 별 사건도 아니었는데 목을 졸라? 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만큼 당신은 안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마도 이 남편이 목을 졸라야 되는 만큼 애 앞에서 뭔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남편은 살아온 수준이 아마 7, 80 같은 데에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 눈도 마주칠 수 없게 무서운 그런 아버지의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자식은 돌보지 않고 술 먹고 있는 그러니까 한 7, 80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40에 살던 사람이 7, 80하고 살려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당신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 두 번 이혼은 안 된다. 그런 경우로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게 폭력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번에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소리를 쳐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그냥 듣도록 내가 네네네. 신고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이 신고하도록 혹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네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테니까 남편을 좀 잘 구슬려서 남편을 어떻게든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서 나 집에 가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다 그런 단어 하나만 여기 이렇게 적혀지면 이 사람도 이렇게 목숨 바쳐 해줄 사람이에요. 네. 친구라고 결혼까지 해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이 사람을 이용하고 애용하고 활용해보는 이 사람의 성품도 좋으니까 당신이 남편을 한번 키워보세요. 네. 키운다. 남편을 아들 키우듯이 한번 언어를 심어주는 작업을 네. 좀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이 얘기하셨던 계속 잘 살고 싶어요를 성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폭력도 어떤 그런 육체적인 폭력 너무나 나쁘지만 말로 하는 폭력이 남편의 입장에서의 이제 폭력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어지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 대한 어떤 이 언어 폭력에 관련된 맞아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도 여러 번 언어 폭력으로 목조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한테 그냥 지그시 링크를 보내드리고 아내분께서 남편분이 사연을 좀 다시 주시죠. 왜 그렇게 됐는지. 네. 알고 싶어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남편이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그러면 반대편으로 남편을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언어 폭력을 많이 가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은 갑자기 전화 받고 좋아하다가 목을 졸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낚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바이트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폭력을 가하는 그런 분은 아닐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내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도록 가족하는 능력을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톡톡 패밀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톡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